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에게, 때로는 동료에게, 또 때로는 가까운 친구에게 말이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닿는 과정은 늘 조심스럽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애초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내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대화인데 어느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지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나 소통을 어려워할까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일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서툰 것은 아닐까? 내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개개인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민이자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대화의 어려움 역시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전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오디오북 시리즈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대화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소통의 길을 모색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자주 마주하는 어려움의 핵심은 바로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속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되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너무 앞세우거나 혹은 너무 억누른 채로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논리적인 생각과 격렬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 섬세한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으며 그 속에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절감하곤 합니다. 때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우리는 점차 소통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결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감정의 흐름을 읽어내고 진심을 담아 교감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지혜를 습득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어요. 라거나,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결국 대화는 논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비난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당신의 말을 무시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면 공격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너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바로 그러한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한쪽이 침묵해버리는 방식으로 단절되곤 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관계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대신 나 전달법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을 유발한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늦어서 화가 나요. 보다는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저는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일이 지연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비난 없이 순수하게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내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순수한 감정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을 때 친구가 내가 늦어서 나 정말 답답했어. 기다리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와 넌 맨날 늦냐? 이럴 거면 약속을 왜 잡아? 라고 말했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미안한 마음과 함께 다음부터는 일찍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자의 경우엔 오히려 짜증이 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나 전달법은 비난이 아닌 감정의 공유를 통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의 행동이라는 외부적 사실이 나의 내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파장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 풍경을 조용히 보여주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강요나 지시가 아닌 이해와 배려를 요청하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솔직하고도 비공격적인 표현 방식에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나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메시지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전달법을 꾸준히 연습하고 습관화한다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청을 통한 공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상대방의 감정, 의도, 그리고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눈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신호, 즉 표정, 제스처, 목소리의 톤 등을 함께 살피며 그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해줌으로써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요즘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드시군요 라고 되물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일이 너무 많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는 뜻인가요? 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으며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청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산파수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경청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말보다 내 말에 집중하느라 상대방의 본심을 놓치곤 합니다. 내 할 말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는 이미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면 그들은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속마음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맥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당신은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라고 소리쳤을 때 아내가 즉각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당신 말을 무시한다고 느끼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어? 내가 혹시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나? 라고 되묻는다면 대화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아내는 남편의 진정한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경청은 마치 깊은 강물 아래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수면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강물은 스스로 그 속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안에서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발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하고 끝맺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라도 대화의 시작과 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의 서두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고 당신의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해야 할 때도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라거나 나는 내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 와 같이 긍정적인 관계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와 같이 공동의 목표나 긍정적인 미래를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올 때 따뜻한 외투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외투가 추위를 막아주듯 긍정적인 서두는 대화의 냉기를 누그러뜨리고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또한 대화가 끝날 때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라거나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와 같이 대화가 당신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무리는 대화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다음번 대화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설령 대화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김으로써 관계의 손상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여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좋은 복수는 용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화의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말 속에는 긍정적인 관계 유지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이야기, 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핵심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느라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논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둘러싼 감정적인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화의 시작과 끝에서 뿌리는 긍정의 씨앗은 전체 대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려운 피드백을 해야 할 때 부장님의 지난번 기획안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장님, 늘 저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희 팀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기획안에 대해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와 같이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사는 당신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팀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마지막에도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획안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다음에도 기꺼이 당신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대화를 하나의 관계 형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강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대화의 시작과 끝에 긍정의 씨앗을 심고 관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대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따뜻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결국 진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